여러분,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정부 부채 이러면요, 중앙정부하고 지방본 정부의 부채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기업 부채도 부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공기업이 부도가 나면 당연히 세금으로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채 이러면 공기업 부채, 공공기관 부채까지도 정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부채와 공기업 부채와 또 여기에 연금충당 부채까지도 사실은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전체가 중앙정부의 부채예요. 중앙정부의 부채. 그 부채가 참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되면요, 공약사항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공약사항을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굉장히 커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뭐 돈을 써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법을 만들어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공기업을 활용해서 공약사항을 이어나가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해왔어요. 자, 공약사항 중에 최고로 많이 쓰는 돈 공약사항, 이게 탈원전 아닌가요? 탈원전. 그러면 어디가 부채를 많이 지겠습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사실 한전의 부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뭐 최근에 부채가 줄어든다고 뭐 자랑이 늘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 늘어진 게 탈원전 때문에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일단 워낙 많이 늘어났고요. 워낙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뭐 100조가 넘으니까 말입니다. 워낙 많이 늘어난 상태고, 거기에 유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유가 기름 수입에 대한 유가 폭락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순이익이 나니까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그렇고요. 또 이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일자리 만들겠다 공약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범하자마자 우리는 일자리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웬걸 일자리 정부는커녕 뭐 청와대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매일매일 국민께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초기에 조금 하고 말았어요. 왜? 일자리가 폭망했기 때문에. 노인 알바로 일자리 채우잖아요. 그 외에 바로 이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공기업의 채용이 엄청났거든요. 뭐 10만 명 20만 명 수준이 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 엄청나죠. 공기업이 다 떠안아야 돼요. 공기업이. 게다가 문재인 케어 있잖아요. 문재인 케어. 보장성 확대 정책 말입니다. 보장성 확대 정책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당연히 건강보험은 그만큼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공기업의 부담도 사실은 엄청났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다가 중앙정부의 부채는 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중앙정부의 부채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공공부채라고 이야기하는 중앙정부의 부채 플러스 공기업의 부채,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거의 말입니다. 공기업의 부채만 하더라도 395조 8천억 원이, 이게 2019년 기준입니다. 2019년. 이게 수먼부채라는 거예요. 이게 수먼부채. 공기업의 부채는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부채예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하고 합쳐보니까 공공부문의 부채가 1132조 6천억 원입니다.
1132조 6천억 원. 야, 장난 아니죠. 예. 지금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자가주택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어떻게 늘릴 수 있죠?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LH가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요, 빚이 엄청나요. 120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 늘린다, 공공자가주택 늘린다 하면 부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여러분 부채 비율이 59%예요. 59%. 공공부분의 부채가 말입니다. 한때는 공기업의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던 적도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의 효율화를 깼잖아요. 지금은 그냥 사람 뽑는데 정신없어요. 여러분, 요즘 공기업에 가면 사람이 넘쳐난다고 해요. 넘쳐난다고 해요. 일할 것이 없어요. 일할 것이. 무슨 일거리를 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공공에서 워낙 많은 사람을 뽑아 제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59%로 폭증한 거예요. 59%.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GDP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918조입니다. 1918조. 1132조 6천억 원이니까 59%까지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부는요, 이 부채 부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59%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다. 두 번째로 적다는 거야. 일본은 253.6%인데 포르투갈도 마찬가지 126.2%고 캐나다도 117.7%고 영국도 89.7%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내세우면서 우리 부채는 OECD 국가 중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선진국 국가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적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웃기는 건요, OECD 국가 중에 공공부채 데이터를 내놓은 곳이 7곳뿐이에요. 예. 지금 OECD 회원국이 37개국인가 그렇죠. 그중에 30개국은 이 데이터를 안 낸다는 거예요. 공공부채 비율. 왜? 일반적으로요, 공기업이 별로 없어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요. 다 민영화를 했거든. 민영화를. 우리는 공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기업이. 그냥 뭐 간단하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만 하더라도 200곳이 넘는다고 해요. 200곳이.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하면 300곳이 넘습니다. 300곳이.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저는 항상 정부의 이야기가 요즘은 꼼수로 들리는 게 그런 거예요. 꼼수로 들리는 게. 아니,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7개국이 내는 공공부채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국민이 설득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꼼수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채 비율이 GDP 대비 59%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이 부채 비율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부채 빚의 부채 빚 죄송합니다. 나라 빚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준칙 정하라 해서 지금 난리를 썼잖아요. 그런데 엉성한 재정준칙 비율이 나왔죠.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 예, 관리 재정 수지도 아니고 통합 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더 써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예? 그렇게 재정 준칙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거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채 비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저는 이 보이지 않는 부채, 그림자 부채, 숨은 부채 이게 결국은 위기 때는요 더 극악한 위기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